준아 일어나자. 자, 얘들아 이제 우리가 첫 단어는 집합을 배웠고 집합을 배운 이후로는 모든 단어에서 집합이 등장해. 알겠지? 그럼 이제 두 번째 단어는 뭐냐면 명제야. 근데 이제 첫째 단어는 이제 명제와 조건. 얘들아 우리가 명제라는 단어는 익숙하지 않을 텐데 이 조건이라는 거는 엄청 많이 들어봤을 거야. 얘들아 이러한 조건이 있어 라는 말 수학에서도 엄청 많이 썼지. 이러한 조건일 때 이게 무슨 얘기야? 이런 얘기들 엄청 많이 썼지. 그러니까 그 조건이랑 다를 바가 없고 이 조건은 바로 앞 단원에서도 하나 배우지 않았어? 안 배웠다고? 배웠잖아. 조건제시법. 그 조건이 또 같은 조건이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조건이 어렴풋이 기억하는 그 조건인 거야. 그러니까 너희한테 야 조건이 뭐야? 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대답할 수 없지만 혹시 뭐 x는 모여의 자연수 뭐 이런 게 조건 아닌가? 라고 어렴풋이 이제 생각은 할 수 있지. 그러니까 그게 맞는데 그걸 정확하게 정의를 할 거야. 그래서 이제 명제라는 건 뭐냐면 참이랑 거짓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문장 또는 식. 오케이? 문장 또는 식. 그러니까 문장으로도 얘기를 할 거고 우리가 사실은 이제 수학이니까 수식으로 얘기를 훨씬 더 많이 하겠지. 그럼 조건은 뭐냐면 참거짓이 구별이 안 돼. 무슨 소리냐면 때때로 참일 수도 있고 때때로 거짓일 수도 있어. 오케이? 그래서 참거짓을 구별할 수는 없어. 참거짓을 구별할 수도 있고 때때로는 참이 될 수도 있고 때때로는 거짓 될 수 있는 문장 또는 식. 오케이? 때로는 참일 수도 있고 때로는 거짓일 수도 있는 문장 또는 식. 그 정도로 생각을 해주면 돼. 오케이? 때로는 참일 수도 있고 때로는 거짓일 수도 있는 문장 또는 식. 오케이? 그래서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x가 2보다 크다. 이런 거는 명제일까 조건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문장을 보면은 그게 이제 명제인지 조건인지 명제가 아닌지 조건도 아닌지 이런 거 구별을 해야 돼. 그럼 이제 얘 같은 경우에 명제일까 조건일까? 조건. 왜? 특정한 x값에 따라서 얘가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지. 됐어? 그럼 이런 거는 x가 2이면 x제곱은 4이다. 얘는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지. 바로 판단이 서지. 됐어? 그럼 이거는 x제곱이 4이면 x는 2이다. 얘는 참이었는데 얘는 거짓이지. 왜? x제곱이 4라는 거는 아니야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더 정확해. x가 2 말고 마이너스 2도 있는데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더 정확해. 똑같은 말 아닌가요? 똑같은 말 아니야 이제는. 그전에는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똑같은 말이 아니야. 그래서 너희가 어떤 문장 또는 식을 보면은 생각을 하는 거야. 그게 참이라고 바로 대답이 나오거나 거짓이라고 바로 대답이 나올 수 있으면 그건 명제인 거야. 어떤 문장 또는 식들을 봤을 때 수학에서. 그럼 그게 아니라 어떤 걸 봤더니 얘가 이거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는 게 조건인 거야. 그럼 그때 이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뭐가 존재하냐면 집합이 존재할 거야. 이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집합을 유치하지만 어떻게 쓰기만 하면 돼? 그 집합을 A라고 그 집합을 P라고 하자. 그 집합을 P라고 하면 그 집합을 이렇게 쓰기만 하면 돼. X가 2보다 크다. 그 집합을 이렇게 조건제시법으로 쓰기만 하면 돼. 됐어? 그럼 얘가 참이 되게 하는 이 집합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우리가 진리. 참이 되게 하는 집합이라고 해서 집합이라고 해서 진리 집합이다 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일 거야. 됐어? 벌써 집합이 등장을 했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거야. 명제는 참거짓을 바로 구별할 수 있는 문장 또는 식이고 조건은 사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돼. 뭐가 존재하는 문장 또는 식? 진리 집합이 존재하는 문장 또는 식.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이제. 됐어? 그럼 일단은 책을 보고 너희가 명제랑 조건을 구별 한번 해보자. 책 있는 애들은 책을 보고 아닌 애들은 그냥 대답을 해봐. 얘들아 2 곱하기 2가 4야? 네. 그럼 이거 명제야 조건이야? 그치? 야 백두산은 높은 산이다. 명제야 조건이야?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혹시 누군가에게는 높은 산이고 누군가에게는 높지 않은 산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아니야. 이거는 진리집합을 측정을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거는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잖아. 애초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건도 아니고 명제도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주면 돼. 그다음 모든 새는 날 수 있다. 그렇지. 니네가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아니야. 그러니까 거짓말이 아니라 명제야 조건이야. 이렇게 현혹당하면 안 된다고 얘들아. 문제는 물어보는 게 명제를 고르시오이니까 모든 새는 날 수 있어? 아니지. 네. 누구 있어? 펭귄. 아 펭귄 뭐야? 타조. 치킨. 펭귄 좀 날잖아. 타조도 좀 날잖아. 치킨. 못 날아요. 못 날아요. 치킨은 원래 날수 있었는데 인간이 길다 보니까 좀더 날지 못하게. 그래. 애들도 다 그렇게 된 걸 거야. 펭귄도 종종 날아. 아무튼 못 날지 않나요? 모르겠어 사실. 펭귄 못 나는 거예요. 옛날엔 날 수 있었거든요. 공작새. 나도 점프 뛰어서 한 0점 몇 초 공중에 있으면 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찌됐든 모든 새가 날 수 있는 게 아니라 날 수 없는 새들도 있으니까 이거는 거짓인 명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지. x 더하기 6보다 큰가? 때때는 6보다 크고 때때는 6보다 작지. 진리집합이 있겠지.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우리가 조건이다 라고 취급을 해주시면 되는 거야. 됐어? 그럼 이때 우리가 약속들을 몇 개를 좀 더 할 거야. 어떤 약속들을 할 거냐면 우리가 명제 또는 조건들을 이제 구별을 하긴 하는데 얘네들을 소문자 알파벳으로 많이 쓸 거야. PQ, T, PQR, S 이런 식으로 많이 쓸 거고 이때 명제는 진리집합이 없지만 얘네들은 진리집합이 있겠지. 조건들은 진리집합이 있겠지. 그럼 얘네들은 대문자로 PQ, R, S 이렇게 쓸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스몰 p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으면 그 조건의 진리집합은 우리가 라지 p라고 쓰면 되는데 조건의 진리집합을 쓰는 건 어렵다 쉽다. 쉽다. 그냥 어떻게만 쓰면 돼. 조건제시법으로만 작성을 해주면 되더라. 이런 거야. 됐어? 됐어? 자, 그럼 물어볼게. 잘 봐봐.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 조건은 이렇게 얘기하면 되나? 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되나? 해도 돼. 왜냐면 잘 생각을 해봐. 우리가 조건은 항상 진리집합이 있지. 그럼 반대로 집합을 가지고 뭘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항상? 조건을 만들어낼 수 있지. 왜? 모든 집합은 항상 조건제시법으로 표현을 할 수 있으니까. 됐어? 자 그렇게 되면은 내가 아무렇게나 원래 P라는 집합과 Q라는 집합이 있었어. 그럼 얘네들을 가지고 내가 합집합을 만들어내지. 합집합을 만들어내지. 야 그럼 얘도 어떤 조건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아? 얘도 어떠한 조건이 될 수 있지 않아? 어떠한 조건이 될 수 있어?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할 거야? 잘 봐봐. 내가 그럼 P라는 집합을 2의 배수의 집합 이렇게 얘기하고 Q라는 집합을 3의 배수의 집합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 P합 집합 Q에는 어떤 애들이 들어가 있어? 아니지.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가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이 P합 집합 Q를 조건제시법으로 쓰면 어떻게 되냐면 X는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 이렇게 조건제시법으로 작성할 수 있지.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있던 두 집합이 있으면 얘네들의 조건을 사실 스몰 p라고 쓸 수 있었고 얘의 조건을 스몰 q라고 쓸 수도 있었지. 그럼 얘네들을 p 합집합 q를 한 거를 조건을 여기다 이렇게 썼으면 얘는 p랑 q를 이용을 해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p, or q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돼. 어렵지 않지?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조건이 있으면 걔는 진리집합이 있고 집합들을 항상 조건을 이용해서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편견을 가지면 안 돼. 알파벳 하나만 있는 것들이 조건이 아니야. 그 조건들을 연결을 할 수 있지. 집합의 연산을 이용을 해서. 됐어?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합집합 아니다. 합집합도 나왔으니까 이제 교집합도 얘기를 하면 되겠지. 그럼 P 교집합 Q 얘의 진리집합은 뭘까? 아니 진리집합이래. 얘를 조건화 시키면 어떻게 될까? 물론 이제 P 교집합 Q는 6의 배수인데요? 그거 말고 P랑 Q를 이용을 해서 P 그치 교집합이었으니까 뭐야 and Q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P 교집합 Q라는 거는 어떤 조건이었어? P 그리고 Q라는 조건이었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들을 합쳐서도 조건으로 만들 수 있다 라는 거 됐니? 그럼 봐봐. 우리가 드모르건 법칙 생각나? 연산 법칙 중에서? 그럼 얘네들을 이제 모두 씌워보겠어? 여집합도 씌워보겠지. 오케이?
그럼 여집합을 씌우는 거는 봐봐. 우리가 원래 어떠한 집합이 있으면 그거의 여집합은 걔가 아니다지. 그치? 얘가 찬혁이야. 그럼 얘가 찬혁이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찬혁이를 뭘 했다 그래? 부정. 그치, 부정했다 그러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다음 배울 건 뭐냐면 명제와 조건의 부정이야. 부정이라는 건 뭐냐면 아니다 라고만 해주면 돼. 됐어? 그래서 어떠한 명제와 조건을 내가 스몰 p, q, rs 이런 식으로 알파벳 소문자를 이용해서 작성한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래서 그럼 내가 이렇게 물어볼까? 얘가 명제인지 조건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근데 어찌됐든 p의 부정을 얘기해봐 라고 얘기를 할 거야. p의 부정을 얘기해봐 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 p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그러니까 사실 이제 예시를 들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기호부터 얘기를 하려고 그래. p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얘를 기호로 어떻게 쓸 거냐면 물결 p 이렇게 쓸 거야.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고급스럽게 영어로 not p이다. 2단 빼자. not p 이렇게 읽을 거야. 2단 한글이니까. 됐어? 그럼 q의 부정은 뭐라고 하는데 q가 아니다 라고 하거나 아니면 not q 이렇게. 됐어? 조건이든 명제든 상관없이. 근데 이제 명제들은 우리가 진리집합이 없으니까 합칠 수 없지. 그럼 봐봐. p and q 얘의 부정은? 하고 물어보면 P 또는 Q가 아닌데. 그치? 얘의 부정은 p 그리고 q이다잖아. p면 p이고 q래. 근데 그걸 부정을 하면은 p가 아니거나 q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근데 머릿속으로 잘 안 돌아가. 그럼 뭘 생각해 보면 되냐면 얘는 진리집합이 원래 뭐였어? p 교집합 q였지. 그럼 이거의 부정은 뭐 하는 거라 그랬어? 아니다라고 하고 여집합을 생각을 하자 그랬지. 그럼 여집합을 생각을 하면 얘의 부정은 p 교집합 q 전체의 여집합이 될 거고 얘는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p의 여집합, 합집합, q의 여집합이 되니까 요 p 그리고 q의 부정은 사실 어떻게 써주면 돼? not p and q 이렇게 써주면 되거든. 근데 얘를 풀어서 어떻게 써줄 수도 있다는 거야. not p 얘에 해당되는 게 not p지. 그리고 합집합에 해당이 되는 게 5월이었고 not q에 해당되는 q의 여집합에 해당되는 게 not q잖아.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어떻게 펼칠 수 있다.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펼칠 수도 있다. 그럼 p 또는 q의 부정도 마찬가지로 같은 논리로 접근을 해주면 되겠지. 그리고 이미 계속 얘기를 한 거지만 p의 진리집합이 라지 p면 이 not p의 진리집합은 뭐라고? p의 여집합이 되는 거라고. 계속 이렇게 집합이 등장을 하는 거야. 됐어? 그래서 조건의 부정은 어렵지 않아. 조건의 부정은 우리가 이렇게 다 뒤집어주면 돼. 그래서 이제 조건들 중에 이런 것도 있을 거야. 예를 들면 어떠한 조건이 x가 5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어. x가 5보다 크다의 부정은 not p이지. 그럼 얘는 어떻게 쓰면 돼? 자, 머리가 아파? 머리가 아프면 부등식이 나오면 항상 뭘 그리면 돼? 수직선을 그리면 되지. x가 5보다 큰 게 아닌 것들은 x가 5보다 작거나 같은 거지. 그러니까 등호가 포함이 안 돼 있었을 땐 등호가 이렇게 포함이 되는 것까지 생각을 해보면 되고,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항상 수직선에다 표현을 해주면 헷갈릴 것도 없어. 그리고 항상 예민해야 될 부분은 어디야? 등호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예민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조건의 부정 같은 경우에는 크게 어렵지 않아. 너희가 조금만 생각을 하거나 도구들을 잘 이용을 하면 돼. 수직선이든 벤다이어그램이든 얘네들을 잘 이용을 하면 돼. 왜? 어차피 얘네들은 집합이었으니까. 그치? 근데 이제 명제의 부정이 어려워. 명제의 부정이 왜 어렵냐면 명제는 뭐랑 뭐가 정확하게 있다 그랬어. 참이랑 거짓을 정확하게 구별을 할 수 있다 그랬지. 그럼 봐봐. 어떠한 명제가 이렇게 있어? 참인 명제가 있어. 참 여기는 남자다? 그래, 남자다. 참인 명제지. 그러니까 우리한테 어려운 건 이거야. 얘를 부정을 하래. 찬혁이 남자가 아니에요. 그치? 찬혁이는 남자가 아니다. 여자이다로 부정하면 돼? 아, 그 여러 개의 성이 있는 거야? 남성이랑 여성만 있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중성이 있었어. 중성이 어딨어? 그러니까 일단 남자랑 여자만 있다는 가정하에 남자가 아니다를 때때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 여자이다로 해석은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는 아니다로 해석을 해야 되지. 부정이 어려운 게 이거야. 야, 맞는 말인데 부정을 만들어야 돼. 야, 근데 봐봐.
원래 명제가 참이면 얘를 부정을 하면 뭐가 돼? 거짓이 되지. 그래서 명제의 부정은 이렇게 원래 명제가 참이면 부정을 한 건 거짓이 되고 만약에 원래 명제가 거짓이었다면 부정을 하면 참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주장을 하면 이것도 되게 어려워 부정을 하기. Q라는 명제를 내가 이렇게 할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가 2보다 커. 이렇게 주장을 할 거야. 진아, 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가 2보다 큰데? 라고 하는 걸 내가 부정을 해보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근데 부정을 하는 거 어렵지 않아? 대화를 해봐. 꼭 대답을 해야 돼. 야 지훈아,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가 2보다 커 라고 하면 너 뭐라고 얘기할 거야? 아니지. 아닌데요? 아닌데요는 아닌 것 아닌데요는 좀 그렇고. 제가 아니라고요? 아닌 것 같어. 그렇지. 아, 너랑 안 돼. 지훈아. 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가 2보다 크지 않아? 커지. 아닌데요를 해도 너도 안 되겠다. 똘똘하는 애 없어? 예사 요 고개 숙여. 그럼 가온아. 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가 2보다 크지 않아? 이 새끼도 안 돼. 승환아,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가 2보다 크지 않아? 아닌데요. 왜 아니야? 똘똘한 새끼가 하나가 있네. 봐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부정이라는 건 명제의 부정이 거짓인 걸 부정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 왜냐면 맞는 말이잖아. 맞는 말을 어떻게 부정을 해? 근데 이거는 쉽게 했지. 맞는 말 부정은 쉽게 했지. 근데 거짓인 거 부정도 어려워. 모든, 그치, 그렇게 얘기를 하면 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가 2보다 크대. 잠깐 아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가 2보다 크다라는 거짓 정보를 얘기를 했어. 그럼 너는 뭐라고 얘기하면 돼? 아닌데요? x가 2보다 작거나 같은 것도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돼. 그러니까 부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 우리가 맨날 부정하잖아. 야, 누가 뭐라고 얘기해? 네 친구들이랑 얘기하면 일단은 그 새끼가 얘기하는 건 무조건 아니잖아. 친구들이 얘기하면 반박하고 시작하잖아. 그게 명제의 부정이야.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면은 말을 잘. 그렇지, 말을 잘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를 배우는 이유야. 친구 말싸움 이기려고. 오직 그거 하나 때문에. 오케이? 그러니까 억가는 안 되는데 어찌됐든 억가할 때도 유용하게 쓰이니까. 그래서 이제 얘를 수학적으로 그렇게 쓸 수는 없겠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가 2보다 크다가 아니면 혹시 2보다 적은 것도 있잖아 라고 쓸 수는 없으니까 그걸 조금 더 정확하게 이렇게 쓸 수 있어. 어떤 실수 x 중에는 x가 2 이하인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어. 근데 여기서 위험한 게 뭐냐면 또 항상 얘기하지만 수많은 책들에서는 명제에서 부정을 하면 막 이러한 것들을 서로 상호 교환을 시켜 부정을 하면.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얘를 부정을 하면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지. 얘는 참인 명제지만 야, 어떤 실수 x 중엔 x가 2 이하인 게 있지 않냐? 그러니까 네 하지 이거 부정해봐 라고 하면 그건 억지 부려야 되는 거지. 아니야 모든 건 다 2보다 커 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억지 부리는데 어찌됐든 그래서 모든 거 어떤이 상호 호환이 되고 2보다 큰 거는 2보다 작거나 같아도 상호 호환이 된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줘. 근데 이건 정리하면 안 돼. 명제는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이런 상황이 당연하게 느껴져야 되는 거고 명제는 항상 너희가 방금 부정했던 것처럼 연습을 해야 돼. 명제의 부정은 그러니까 어느 순간 너희가 틀리는 문제가 반드시 나와. 그 유명한 한 문제가 있어. 정확하게 블랙라벨 스텝 1에 있는 어떤 한 문제가 있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유명해서 애들이 다 틀리거든. 어떻게 해서 다 틀리냐면 너희 눈에는 부정을 하라 그러면 모든은 어떤으로 바꾸고 어떤은 모든으로 바꾸고 이런 짓들을 해. 그런 게 아니라 너희가 말이 되게끔 한번 스스로 이제 혼자 대화를 해봐. 혼자 대화를 해서 이 명제를 부정을 하래. 그럼 이제 스스로 이제 말을 이렇게 바꿔보는 거야. 방금 대화했던 대화투처럼 수학적인 글 말고 대화투로. 오케이? 방금 했던 대화투로 너희가 명제의 부정은 해줘야 돼. 조건의 부정은 기계적으로 해줘도 돼. 저렇게 조건의 부정은 기계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명제의 부정은 기계적으로 하면 안 되고 너희가 항상 이런 것처럼 좀 이렇게 유도리 있게 해줘야 돼. 알겠지? 그래서 이제 그 뒷 책이 있는 애들은 40페이지를 봐봐. 40페이지 보면은 막 저지랄로 나와 있어. 외울 필요는 없어. 여긴 자연스러워야 돼. 알겠지? 여긴 무조건 자연스러워야 돼. 그래서 이제 79번부터 연습을 해보면 여기 예제들이 좋아. 봐봐, 문제에서 조건이라고 대놓고 나와 있어.
조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 두 실수. 그래서 같이 해봐 이거는. x, y는 모두 유리수이다. 얘 부정을 말해봐. 부실수 xy는 모두 유리수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 봐봐. 실수는 뭐랑 뭐로 나뉘어? 유리수랑 무리수로 나뉘지. 야, 그러면은 x랑 y가 둘 다 유리수일 수도 있고 무리수일 수도 있고 무리수일 수도 있고 뭐 나오냐? 무리수. 그렇지. 무리수. 이거일 수도 있는데 이 조건의 부정을 말하라는 건 이 조건은 누구를 얘기를 하고 있어? 모두 유리수인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지. 그럼 이거의 부정은 이거 세 개를 다 담을 수도 있어야 되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뭐야? 두 실수 x, y는 모두 유리수인 것은 아니다? 약간 이런 말이 더 어울릴 것 같아. 또는 얘를 뭐라고 해야 되냐면 둘 중 적어도 하나는 무슨 수이다? 유리수. 둘 중 적어도 하나는 무리수이다. 이렇게 부정을 해줘야 돼. 알겠지? 되게 중요한 거. 그러니까 부정이라는 건 결국 이런 거지. 조건도 얘 빼고 나머지를 다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이런 거. 그 예제가 좋아. 그래서 2번은 안 할 거야. 아니야, 해야 되겠다. 2번도 전체 집합이 1, 2, 3, 4, 5가 있대. 그때 요 범위 내에서 생각을 하는 거야. 어떤 조건이 있는데 요 조건이 x가 홀수이거나 이거래. 그럼 이거의 부정은 어떻게 될까? 봐봐. 이거 또는 이거의 부정은 뭐야? x가 홀수도 아니고. 홀수가 아니다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남자가 아니다를 여자다라고 바꿀 수 있지. 그러니까 성별은 두 개밖에 없어 상식적으로.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홀수랑 짝수가 있으니까 홀수가 아니다를 짝수로 바꿔줄 수 있지. 그 다음에 또는은 우리가 어떻게 바꿨어? n. 그치, n으로 바꿨지. 그 다음에 얘는 6이 아니다지. 야, 그럼 짝수 중에 6이 아닌 거 뭐 있어? 유리 이랑? 약수 아니에요? 뭐야? 유리 약수예요. 아, 그냥 바꿔 문제를. 왜? 아니, 6의 약수가 더 어려울 것 같아. 뭐 이렇게 해주면 되지? 자, 그러면은 짝수 중에서 6의 약수가 아닌 걸 고르거나 6의 약수가 아닌 것 중에서 짝수인 걸 고르면 되지. 뭐가 편하겠냐? 그럼 짝수 봐봐. 짝수 뭐 있어? 2랑 4 있지. 이 중에서 6의 약수가 아닌 건 누구야? 4. 그래서 요거의 진리집합을 뭐라고 쓰면 돼? 4. 이렇게 조건이었잖아. 됐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니까 너희가 아니다, 하나만 더 하자. 번도 그냥 같이 해보자. 이거 잘 봐봐. 야, 이건 그냥 받아 적어도 상관없어. 근데 듣고 받아 적어 그냥. 그리고 다음 시간에 그냥 채점을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이거는 이거 S 받아 적지 마. X, Y 둘 중 하나는 무리수이고 나머지 하나는 유리수이다. 얘들아 이거의 부정을 얘기해봐. 라고 나왔네. 봐봐, 이것도 똑같아. 두 실수면 아까 뭐랑 뭐로 나뉜다 그랬어? 유리수 무리수면 나뉜다 그랬지. 그럼 얘가 문문 먼저 쓰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있지. 그럼 둘 중 하나가 무리수고 둘 중 하나가 유리수다는 누구야? 두세 번째 거 이거지. 이거의 부정은 누굴 얘기해야 돼? 이거 두 개를 얘기해야 되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 x, y 둘 다 유리수이거나, 그치?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한 번에 못 나와도 돼. 그 다음 아래 건 좀 쉽겠다. 전체 집합이 1, 2, 3, 4, 5, 6이래. 조건 x는 짝수도 아니고, 그 다음에 4의 배수도 아니다. 이거의 부정을 얘기를 하래. 이거의 부정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x가 짝수가 아니고 해서 홀수가 아니 짝수가 아니고니까 짝수가 아닌 게 아닌 거면 뭐야? 짝수예요. 그렇지. 짝수 이거. 또는 이거는 4의 배수가 아니다 했으니까 4의 배수이다. 이렇게 바꾸면 되지.
그럼 x가 짝수인 건 뭐 있어? 4 2, 4 여기 4의 배수인 건 뭐 있어? 4 4. 그럼 얘네들 어차피 합집합해야 되니까 그냥 진리집합을 뭐라고 쓰면 돼? 2, 4, 6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야. 그 다음 81번. 얘들아 1은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니다. 이거 명제야 조건이야? 야 1은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니야. 명제야 조건이야? 명제지. 참여 거짓이야. 거짓이요. 아니 거기 거기. 1은 소수도 아니고 아, 합성수도 아니야. 참이야. 1 소수 아니야? 네. 합성수도 아니야. 합성수가 뭐였죠? 합성수는 두 개 이상의 소수가 곱해지는 수가 합성수야. 야 약수. 두 개 이상의 소수가 곱해진 거. 참이 명제야. 그럼 왜 명제냐면 써있어. 명제라고. 써있어. 문제. 문제 1은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 그러게. 아휴. 그럼 봐봐. 참이 명제를 뭐 해야 돼? 부정을 해야 되지. 그럼 어떻게? 1은 소수이거나 일은- 그치 1은 소수. 이거나 그치 이거나 합성수. 합성수이다. 어려워? 그냥 잘 지켜주면 되지 하던 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말만 나오면 돼. 여기가 막히는 거는 국어가 딸려서야. 수학적인 문제는 아니야.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있지. 국어 선생님들 이거 잘하신다고. 원래 잘하셨겠죠 국어 선생님들. 1은 소수도 아니 그거 아니지. 0은 양수이거나 무수이다. 그러니까 너네가 수학에서는 고, 거나 이런 거를 and나 or로 써줘야 집합적으로 좀 처리가 돼.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문장들을 해석을 이렇게 해줘. 양수이거나 음수이다. 이것도 부정해보자. 이거 부정은 어떻게 돼? 여기 영. 양수도 아니고 음수도 아니고. 그치. 양수도 아니고 음수도 아니다. 얘네 둘 다 명제인데 얘가 참이지. 얘가 거짓이고. 그래서 중요한 건 뭐야? 명제는 그 명제가 참 아니면 거짓인데 얘 명제를 부정을 하면 참 거짓이 뒤바뀐다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고 조건은 뭐야? 참도 없고 거짓도 없는데 대신 조건은 진리집합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조건은 집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조건은 부정을 하면 뭐가 돼? 진리집합이 그거 여집합이 되겠지? 정도로만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 기본적인 명제들. 그래서 애들 어려워하는 거 하나만 해볼까? 85번 이렇게 부등식 들어간 거는 여전히 어려워해. 전체 집합이 실수래. 그 다음 두 조건 P랑 Q가 이렇게 되어 있고 Q라는 조건이 이렇게 되어 있대. 그때 조건 마피 또는 Q의 진리집합을 구하여라 라고 나왔어. 야 그러면은 우리가 항상 부등식이 나오면은 집합에서 부등식이 나오면 그러니까 조건도 집합이라고 그랬으니까 집합에서 부등식이 나오면 항상 수직선을 그려주기로 했지. 그럼 수직선이 누구랑 누구를 그려주면 되냐면 낫P랑 Q 그리고 걔네들을 합집합 구해주면 되겠지. 그럼 봐봐. 수직선상에 어찌됐든 내가 낫P를 그리더라도 누구랑 누군 찍어줘야 돼? 1과 5는 찍어줘야 되지. 야 그럼 1 이상 5 이하의 부정은 일단 바깥치고 색칠해야 안 해? 아니. 안 해야 되지. 여기 원래 색칠이 돼 있었으니까. 그 다음 2 이상 7 이하는 이렇게 되지. 뭐 좀 이상한데? 맞지 않나? 맞겠지? 그럼 이렇게 되겠지. 야, 그럼 좀 나도 순간 어색했어. 그럼 이제 얘네 둘의 교집합을 구하라고 했으면 여기가 그리고였으면 어디를 색칠을 하면 돼? 그리고였으면 여기를 색칠을 하면 되지. 근데 그리고가 아니라 합치는 거니까 색칠이 어떻게 돼? 여기도 되고 여기 끝까지 되지. 그래서 어떻게 써야 돼? 나피 또는 Q라는 조건은 x가 1보다 작다. 또는 그렇지 x가 2 이상이다. 이렇게 써주는 게 맞겠지. 됐어? 그러니까 수직선을 그리고 정확하게 판단을 해줘야 돼. 여기는 실수 엄청 많이 나와. 조심해. 그러니까 어찌됐든 집합에서 부등식이 나오면 항상 수직선을 예쁘게 그려준다. 그게 기본이야. 알겠지? 그 다음 명제랑 조건을 같이 배운 이유가 이제 나와.
왜 나오냐면 우리가 이제 조건을 가지고 명제를 만들 거야. 근데 우리 이것도 아까 이미 했어. 얘들아 x는 2다. 조건이야 명제야? 명제지. 진리집합이 뭐야? 이 딸랑 하나 있는 게 진리집합인 거야. 그 다음에 x제곱은 4다. 조건이야 명제야? 조건이지. x제곱은 4다. 진리집합이 어떻게 돼? 2랑 마이너스 2밖에 없잖아. 됐어? 그럼 이제 얘도 조건이고 얘도 조건인데 얘네를 뭐로 연결을 해주면 되냐면 2면 으로 연결을 해주면 x는 2면 x제곱이 4야? 끄덕였지? 그럼 뭐가 된 거야? 명제가 된, 그치? 참인 명제가 된 거지. 참인 명제가 된 거지. 그래서 이제 어떠한 조건을 스몰 p라고 하고 이러한 조건을 스몰 q라고 하고 이면을 이제 뭐라고 쓸 거냐면 화살표라고 쓸 거야. 그래서 어떠한 조건들 두 개를 이면으로 연결을 하면 걔가 뭐가 된다? 명제가 되고 그걸 이제 p이면 q이다 형태의 명제다 라고 얘기를 할 거야. 또 이때 요 p를 조건 아이 뭐야 미쳤나봐. 원래 조건이지. 요 p를 가정 요 q를 결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서 그러니까 얘기를 한다 정도만 됐어? 그래서 요 명제가 왜 중요하냐면은 요 명제가 집합의 핵심이어서 그래. 아까도 진리집합 얘기를 했지. 요거의 진리집합은 뭐야? 2지. 요거의 진리집합은 2와 마이너스 2지. 그래서 우리가 직관적으로도 요게 참이다라는 걸 알 수 있었지. 근데 직관적으로도 참이다를 알 수 있었지만 정확하게 P이면 Q이다 형태의 명제, 즉 가정이면 결론이다 형태의 명제는 뭘 가지고 판단을 하냐면 두 개의 진리집합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만약에 얘가 얘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하면은 요 명제가 참이다 라고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야. 근데 단 너희가 이걸 직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어. 정확하게 100% 맞다라는 확신이 있어. 그럼 굳이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로 판단을 안 하고 직관적으로 판단을 해도 괜찮아. 그치? 근데 이제 애매모호한 것들이 있을 거거든? 애매모호한 것들이 아니야 이것도 애매모호하진 않은데 얘는 거짓이었지. 그치? 얘는 왜 거짓이라고 판단을 하면 되냐면 얘의 진리집합은 2와 마이너스 2인데 얘의 진리집합이 2여서 이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반대는 말이 되지만 그래서 요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얘가 거짓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고 그때 내가 요 조건을 원래 Q라고 했었지? 요 조건을 Q라고 하고 요 조건이 P였잖아. 그럼 얘가 왜 거짓이냐면 얘네들의 진리집합을 그려보면 Q라는 집합이 이렇게 그려질 거고 P라는 집합이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럼 여기 안에 분명히 2는 공통으로 들어가 있을 거고 마이너스 2가 바깥에 있지. 누구 때문에 거짓이 된 거야? 얘 때문에 거짓이 된 거지. 됐어? 그래서 이러한 애를 우리가 이제 이름도 붙일 거야. 이 명제를 거짓으로 만드는 애를 우리가 발례 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발례는 항상 어떠한 집합에 있냐면 원래는 Q가 P 안에 다 들어가 있어야 참이 되잖아. 그럼 Q 중에서 P에 안 들어가 있는 어느 집합? 요 집합을 이제 발례들의 집합이라고 하고 그 원소들을 우리가 발례라고 얘기를 할 건데 뭐 얘 같은 경우에 쓰면은 어떻게 쓰겠어? 굳이 쓰면은 Q차 집합 P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줄 수 있겠지. 됐어? Q차 집합 P. 그래서 발례들의 집합을 구할 때는 항상 이렇게 튀어나온 얘네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너희가 직관적으로 판단을 P이면 Q이다 형태의 명제를 직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으면 그냥 직관적으로 판단을 해도 되는데 그게 아닌 이상은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로 너희가 판단을 해주면 돼. 그랬을 때 얘가 여기에 온전히 다 들어와 있으면 참이고 안 들어와 있으면 거짓인데 그때 요 명제를 거짓으로 만드는 이 친구들을 발례라고 한다 인 건데 그래서 이게 중요해. 우리한테 명제들을 이제 요 뒤에 단원에서 뭐 하라고 할 거냐면 증명하라고 할 거야.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증명을 하래. 사실 우리한테 직접 막 우리가 수학자들처럼 사고를 해서 증명을 하라는 게 아니라 수학자들이 사고해 놓은 거 그대로 따라가기만 해봐 라는 얘기야. 근데 이제 명제를 증명을 하는데 결국 증명을 하는 건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밝혀야 되는 거지. 됐어? 근데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수학계가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에서는 참인 거는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증명을 하래. 근데 그 증명들은 대부분 다 학교에서 알려줘. 또는 너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나와. 근데 거짓인 건 뭐 하라 그러냐면 그냥 발례만 들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너네도 고집 부리면 안 돼. 나는 학생 때 이 짓을 많이 했어.
거짓인 걸 굳이 증명을 하려고 했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었어. 왜냐면 문제집들에서 다 발레만 써 있었거든. 근데 그 이유를 아무도 얘기를 해주지 않았어. 근데 교과 과정에서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던 거래. 나도 나중에 알았어. 그러니까 너 삽질하고 있으면 안 돼. 물론 고민을 하는 건 좋아. 얘가 다 거짓임을 막 밝히고 싶어. 그래도 좋아. 그것도 좋은 자세인데 일단 우린 거짓인 것들은 발레만 들으면 되고 너희한테 이제 학교 문제나 문제집 문제들도 참인 건 증명을 하고 거짓인 건 발레만 드세요 라고 얘기를 할 거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돼. 알겠지?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뭐를 하라고 자꾸 요구를 할 거냐면 P이면 Q이나 형태의 명제를 준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 너희한테 밝히라고 얘기를 할 거야. 밝히라고 얘기를 하고 또는 아무튼 어제 화요일에 했던 뭐 이거 기억나? 집합의 포함 관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쭈루룩 5개 썼던 거, 아까 여기 밑으로 4개 더 썼던 거. P가 Q의 부분 집합이면 뭐 썼었어? 얘네들 뒤집어서 Q의 여집합은 P의 여집합의 부분 집합. 그다음에 P가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P교 집합 Q는 P일 거고 P합 집합 Q는 Q일 거고. 그다음 P차 집합 Q는 남는 게 없다 정도. Q차 집합 P는 공집합이 아니다 정도. 뭐 요 정도의 내용에 대해서도 당연히 얘기가 나오겠지. 왜? 집합의 포함 관계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89번 같은 문제들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91번 같은 문제들이 당연하게끔 나오는 거. 됐어? 어찌됐든 너희는 다 뭐 해주면 돼?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를 가지고 해결을 해주면 되고, 집합의 포함 관계가 나오면 요것들 쭈루룩 확인을 해주면 돼. 그러니까 이것들을 못 외우겠으면 너희가 뭘 그려서 확인을 해주면 돼. 이런 것들이 맞는지 틀린지는 벤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확인을 해주면 돼. P가 Q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건 이렇게 들어가 있고, 뭐 이렇게 전체 집합까지 이렇게 그려주기만 하면은 너희가 대부분의 상황들을 다 해결을 할 수 있을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P의 여집합은 여기 바깥, Q의 여집합은 여기 바깥. 뭐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됐어? 됐지 여기까지? 그 다음 우리가 조건들 2개를 저렇게 연결을 해서 명제를 하나를 만들었잖아. 근데 이렇게도 만들 수 있다. x가 2보다 크다. 이것도 조건이지. 됐어? x가 2보다 크다도 조건이지. 그럼 봐봐. 아까 했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가 2보다 큰가? 이건 아까 아니라 그랬지. 갑자기 또 뭐가 된 거야? 조건에서 보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런 말이 붙었다고 뭐가 된 거야? 명제가 된 거지. 그래서 조건 2개를 저렇게 P이면 Q이다로 연결하는 거 외에 이 조건 앞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런 말을 붙이거나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이런 말을 붙이면 명제가 돼. 얘도 해석을 해보자. 어떤 실수 x 중에 2보다 큰 게 있어? 실수 중에 2보다 큰 거 있지. 그러니까 얘는 무슨 명제가 되는 거야? 참인 명제가 되는 거야. 됐니? 됐어? 그러니까 뭐 이런 간단한 거 물어봐 그냥. 아까 다 한 건데. 그럼 이제 23번에서 얘는 연습을 한 번만 해보자. 연습 한 번만 하는 거야 이거. 얘들아 봐봐. 그 아까 내가 그 위아래 둘 다 풀어준 거 숙제할 때 안 해도 돼.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이 0보다 크대. 이거 명제야? 명제야? 그러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를 제곱하면 0보다 큰가? 아니지? 아, 0이. 그치? 그래서 거짓인 명제고 너희는 방금 뭘 든 거야? 0도 있구나. 그치? 걔가 발레가 되는 거지. 그치? x는 0 하고 얘가 발레. 그 다음 어떤 유리수 x에 대해서 2x가 3인가? 왜? 어떤. x 누구 있어? 2분의 3이라는 애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참이다. 그렇게 해주면 되겠지. 판단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됐어? 한번 지워도 안 끝날 것 같아. 와우. 그럼 뭐 해야 되지?
역과 대우. 지금 당장은 안 중요해. 근데 뒤로 갈수록 엄청 중요해.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얘가 중요한데 나중 갈수록 얘가 중요해. 근데 지금은 얘가 별로 나오는 게 없어. 그래서 예시는 시시한 걸 들 거야. 우리가 아까 했던 거. 얘들아, x가 2면 x제곱은 4였지. 그럼 얘네들을 자리를 바꿔봐. x제곱은 4이면 x는 2다. 얘네 둘 관계가 서로 역관계에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조건의 역을 얘라고 한다. 그럼 역이라는 건 결국 뭐야? 역이라는 건 P이면 Q이다 형태의 명제에서만 얘기를 하는 거야. P이면 Q이다의 역은 그냥 Q이면 P이다. 그러니까 가정과 결론의 자리를 바꾼 게 역이야. 근데 이게 수학 공부할 때 되게 중요해.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그동안은 뭐 그렇게 걸리는 명제들이 없었던 것 같은데 뭐 이때는 되고 이때는 안 되는 게 있었나? 그러니까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는 항상 성립한다고 생각을 하지. 이거 항상 성립해 걱정하지 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거 신경을 안 썼는데 사실 피타고라스 정리는 이런 거 아니야?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직각삼각형이면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성립한다.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 아니야? 직각삼각형이면 그러니까 얘를 빗변이라고 하면 빗변의 제곱이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 성립한다지. 그럼 반대로 삼각형 세변의 길이에 대해서 a제곱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면 이거는 직각삼각형이다. 이런 게 성립하지.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대부분 주어진 정리들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운 정리들은 원래 명제도 성립하고 역도 성립하는 명제들이 많아. 근데 아닌 것도 있지. 아닌 게 뭐 있어? 정사각형이면 마른 모다. 이건 성립하지. 근데 마른 모이면 정사각형이나 얘는 맞아 틀려? 틀리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어떠한 명제 중에는 얘도 참이고 역도 참인 것도 있어. 근데 어떠한 명제 중에는 얘는 참인데 얘는 거짓인 게 있어. 그러니까 원래 명제랑 역은 참거짓을 함께 하진 않지. 참거짓을 함께 하진 않지만 둘 다 참인 명제들이 존재할 때가 편한 거지. 근데 앞으로는 그러지 않은 것들을 훨씬 더 많이 배울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앞으로는 정리나 어떤 거에 정의를 볼 때 항상 원래 명제랑 역들을 둘 다 성립하는지 좀 신경을 써주는 습관들이 필요해. 그러니까 고등수학에 대해서만. 그 전에도 이제 이런 거 신경을 많이 썼겠지만 너희가 2학년 때 사각형 할 때 이거 많이 했었잖아. 그렇지? 평행사 변형이 마른 뭐야? 아니지. 근데 마른 모는 평행사 변형이지. 뭐 이런 거. 그 내용들이니까. 됐어? 그래서 역은 사실 지금은 안 중요한데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으니까 너희가 그렇다라고 알면 되고 배우라는 거 굉장히 중요해.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봐봐. P면 Q이다가 성립하면 모두 성립했냐면 Q의 여집합이면 P의 여집합이다도 성립했지. 이거랑 이거랑 같은 말이었지. 그치? P가 Q의 부분집합이면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이 부분집합이다가 같은 말이었지. 그럼 얘네들을 조건으로 바꾸면 얘는 P이면 Q이다가 참이다라는 얘기지. 그럼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누구도 참이냐면 not Q이면 not P이다도 참이다라는 얘기야. 그럼 얘네 둘은 어떻게 한 거야? 자리도 바꾸고 부정까지 한 거지 각각. 그러니까 이런 명제를 위의 명제의 대우 명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는 어디다 써먹냐면 증명할 때 써먹어.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x제곱이 4이면 x는 2이다는 쉬웠지. 그치? 근데 만약 이건 봐봐. x는 2가 아니면 x제곱이 4가 아닌가? 0.1초 만에 대답이 나와? 방금 인상치 풀이면서 살짝 생각을 했어야 되지. 근데 봐봐. 얘가 우리가 원래 명제가 참이면 대우 명제가 참이다라는 사실을 알아. 그럼 이거를 증명하기가 힘들어. 왜 힘들어? 부정이 들어가 있으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부정이 들어가 있으니까 차라리 이걸 증명한 대신 뭘 증명해? 자리도 바꾸고 각각들을 부정한 거를 증명을 하면 되지. 자리 바꾸고 각각들을 부정을 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그냥 x제곱이 4이면 x가 2다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면 얘의 참거짓을 판단하기 쉬워 어려워? 쉽지? 거짓이니까 얘도 거짓이다. 됐어? 그래서 역은 참거짓을 함께 하지는 않는데 대우 명제는 원래 명제와 참거짓을 함께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증명할 때 사용을 할 수 있다 정도까지. 됐어? 그 다음에 이제 요 뒤에 아마 3단 논법이 나올 텐데 3단 논법은 별건 아니야. 저희가 이미 한 거야. 봅시다. 얘들아, 3단 논법은 이런 거야. 얘들아, P가 Q 안에 들어가.
그리고 Q가 PQR R 안에 들어가. 우리가 추가적으로 알 수 있는 정보가 뭐야? P도 어디 안에 들어간다? R 안에 포함된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수학에 있어서 이런 걸 연역적 추론이라고 해. 사실 연역이 나도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수학에 있어서 이런 추론을 연역적 추론이라고 해. 이런 추론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정보 두 개를 안다? 만들었었구나. 이렇게 첫 번째 정보와 이렇게 생긴 두 번째 정보를 알아. 근데 얘네 둘을 가지고 어떠한 정보를 알아 해서 당연한 거지만 세 번째 정보를 끄집어냈지. 이러한 추론 방법을 연역적 추론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런 거지. 우리가 어떠한 개념 하나랑 어떠한 개념 하나를 섞었더니 새로운 개념이 나왔어.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우리가 수학적 능력이지. 그러니까 그런 게 잘 길러져야 돼서 어찌됐든 연역적 이런 걸 연역적 추론이라고 하고 너희 연역 배울 때 뭐도 배워? 그거를 2학년들은 모르는 건가? 연역 귀납 이런 거? 단 한 명도 없어? 국어 시간에 뭐 연역 귀납 이런 거 안 배웠어? 아 그래? 그럼 3학년 때 배우나 봐. 3학년 돼야 배우나 봐. 아니 3학년 애들은 다 알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걸 이제 연역적 추론이라고 하는데 그냥 듣고 흘려. 연역적 추론이 뭐냐면 어떠한 정보들을 가지고 새로운 정보를 끌어내는 거, 그걸 이제 연역적 추론이라고 하는데 이게 3단 문법이야. 왜 3단 문법이야? 1단, 2단, 3단 이렇게 돼서 3단 문법이래. 그럼 얘네랑 같이 하는 건 이런 거야. 잘 봐봐. 우리한테는 사실 P이면 Q이다라는 정보와 얘가 참이다라는 정보와 Q이면 R이다가 참이다라는 정보가 있어. 몇 가지 정보가 있어? 두 가지 정보가 있지. 이렇게 첫 번째 정보, 이렇게 두 가지 정보가 있지. 이제 우린 추가적으로 4개의 정보를 더 얻어낼 수 있어. 어떻게? 야, 얘가 참이면 누구도 참이었어? 낫 Q이면 낫 P이다도 참이었지. 얘가 참이면 누구도 참이었어? 낫 R이면 낫 Q이다도 참이었지. 대우명제. 또 뭐도 얻어낼 수 있어? P에서 어디까지 연결할 수 있어? R까지 연결할 수 있으니까 P이면 R이다도 참이지. 그럼 모두 참인 거야? 낫 R이면 낫 Q이다도 낫 P이다도 참인 거지. 됐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랑 얘를 섞어서 이렇게 정보가 있으면 우리가 뭐를 해내야 돼? 이 아래에 있는 얘네들을 당연하게끔 해내줘야 돼. 그래서 그럼 얘네들을 해낼 때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연결할 수 있는 것들은 한 번에 연결을 해주고 시작하면 좋겠지. 연결할 수 있는 것들을 한 번에 연결을 해주고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의 대우 명제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 라는 얘기. 요거 관련된 거는 하나만 해보자. 요거 관련된 건 자 봐봐. 이게 뭐지? 101번에서 P이면 Q이다가 참이고 R이면 Q이다가 참이래. 얘가 참이래.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봐. 얘가 참이면 이제 모두 참인 걸 알 수 있어. Q이면 낫 P이다가 참인 걸 알 수 있고 얘가 참이면 낫 Q이면 낫 R이다가 참인 걸 알 수 있지.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연결할 수 있는 게 있나 혹시? 이렇게 연결이 되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이 되지. 그래서 R이면 Q이고 Q이면 낫 P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지. 그럼 새로운 정보가 나왔지. R이면 낫 P이다가 나왔으니까 모두 참이야. P이면 낫 R이다. 얘도 참이다까지. 그러니까 이런 결론들을 너희가 얻어내면 되는데 내가 원하는 문제가 얘가 아닌데 사라졌어. 분명히 이 책에 있었거든? 아 저기 뒤쪽에 있네. 망했다. 아니야 일단은 여기는 여기서 스탑을 하자. 이거는 아니 진도를 그만하겠다는 건 아니고 아직 이번 시간이 무려 20분이나 남았기 때문에 아니야 몇 개 예시들만 더 들고 끝낼 거야. 거의 다 했어. 얘들아 좀만 참아. 힘든 거 아닌데 좀만 참아. 좀만 한 두세 문제만 더 풀면 끝나. 97번 무조건 PQ에 대해서 봐봐. P이면 낫 Q이다가 참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P이면 낫 Q이다 여기 참이라는 건 낫 Q이면 P이다가 참인 거니까 또 누가 참이야? 얘 대우명제인 낫 P이면 Q이다가 참이겠지? 참인 명제를 고르라 그러면 요 명제들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사실 여기서 연결해서 무슨 다른 얘기를 더 할 수 있지만 그다음 99번 대우명제가 중요한 이유는 이런 거야. 명제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8이
0이 아니면 x는 씨 이거 아닌데? 씨, 아 몰라 이거 99번 아니야? 내가 하고 싶은 거 할게 이거는. 얘들아 이걸 증명을 해야 돼. 이걸 증명을 해야 되면은 이거 바로 증명할 수 있어? 없지. 그럼 차라리 부정이 돼 있으니까 그럴 땐 뭐 해줘? 부정이 돼 있으니까 그럴 땐 뭐 해줘? 얘를 증명하는 것 대신에 얘 대우명제를 생각을 해주면 뭘 증명하면 돼? x는 2이면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8은 0이다. 아이씨 말 잘못했다. 작소리. 얘가 참이다라고 하면 누구도 참이야? 얘도 참인 거지. 그러니까 그때 a 값을 구하라고 하면 그냥 뭐 하면 돼? 대입하면 되지. 왜 대입할 수 있어? 얘가 참이라고 하면 여기에 진리집합이 뭐야? 2 하나 있는 거지. 그럼 여기에 진리집합에는 누가 반드시 들어가 있다라는 거야? 2가 반드시 들어가 있고 2 외에 다른 게 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는 없겠구나. 왜냐면 얘가 완전 제곱식이 안 되니까. 여기가 만약에 4였으면은 뭐 어쩔 수 없었겠지만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대우명제까지 더 되겠어? 지훈아 괜찮아? 아니 그러니까 내가 멈추겠다는 생각이 든 게 얘가 쌩쌩했거든? 갔어. 그러니까 얘들아 아무튼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은 내가 저 103번 대신에 얘를 선택했다고 생각을 합시다. 알겠지? 얘도 진도 여기까지만 나가자. 좀 쉬어. 좀 쉬거나 교재 정리해야 되면 교재 정리해.